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2일 222 예, 2가 세 번 겹치네요.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예, 오늘은 제대로 된 배경에서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요.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엔비디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내용이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은 주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700달러는 가뿐하게 회복을 했고요. 지금 6에서 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에 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밤사이에 눈이 꽤 많이 내렸더라고요. 근데 눈이 내린 상황에서 보통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 작업이나 염화칼슘이 쫙 이제 도로에 뿌려지는데 그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섞인 그런 눈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70km 이상 절대 낼 수가 없고요. 여의도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이제 눈 치우시느라 새벽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것을 확인했는데 지금 상황이 도로 사정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운전을 해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여기 여의도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또 하필이면 오늘도 구두를 신고 나와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 조심조심 걸어 다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절대 높이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는 순간 그 눈덩이들, 그 대충 녹은 눈덩이들이 막 엉겨붙어서 속도를 절대 낼 수가 없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 차선 운전자가 내 차선으로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위협들이 저도 오늘 한 5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랜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시장 월가의 분위기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원래 약세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다행히 나스닥 지수만 제외하고 S&P 500과 다우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반등의 폭은 미미하죠. 강보합권 정도였는데 그래도 초록불을 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FOMC 회의록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게 또 그닥 좋은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아픈 상처에 다시 한번 소금 뿌린 격으로 안 좋은 얘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침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시 막판 한 30여 분 동안 쫙 끌어올리면서 낙폭을 만회한 S&P 500은 0.13% 소폭 오른 4,981포인트 선, 그리고 다우지수는 0.13% 역시나 동일하게 올랐네요. 38,612포인트 선. 나스닥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막판에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시간의 거래가 아니고 장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요일 이지원 대표와 함께하네. 아니 제가 어저께 이남우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남우 교수님이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목요일 늘 나와주신 우리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럴 수도 있죠. 저럴 수도 있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나스닥만 조금 힘이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도 0.47%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국제유가는 다시 어제 조금 빠지나 싶었더니 오늘 밤 사이에는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1%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금 4.3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춤하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5만 1000달러 초반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한 4,000분 모이셨는데 엔비디아부터 얘기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주가는 6.5% 강세 보이면서 719달러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번 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도 양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이제 반도체 아저씨 김장열 본부장님, 저희 항상 클로징 벨에서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저에게 숫자를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 분기 매출은 지금 가이던스가 206억 달러인데 이게 210을 최소한 봐야 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한 240은 나와야 한다. 240억 달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매출이 206억 2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22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64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5.1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24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221억 달러 이번 분기 매출 예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를 훌쩍 웃도는 240억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한 번에 팍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AI 칩, 특히 H백과 같은 호퍼 칩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작년보다 261%의 총 매출 증가가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대 AI 관련한 최대 수혜자이자 대장주인 건 엔비디아가 대장주인 거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 쭉 이야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조기 금리가 금리 인하가 위험하다라는 좀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시장에서 장중에 달러 움직임이나 또 국채 금리 움직임을 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록 내용에는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요. 대다수 참가자들은 정책 기조가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경우에 위험성을 오히려 더 지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판단할 때 유입되는 데이터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일부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긴축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에는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신중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경기 침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 그걸 기대하지만 오히려 연준에서는 아니다, 미국에 대한 경기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 시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를, 기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 발표 좀 관망을 하고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막판에 요게 올라간 게 엔비디아 요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어제 좀 저희가 시간을 거래해서 이 종목 흐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팔로알토가 장중에 급락을 했죠. 실적은, 이번 분기 실적은 괜찮았지만 향후 시장의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에 대한 전망 때문에 26%,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태양광 업체 가운데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10% 넘게 하락이었는데, 실적은 조금 매출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개별 종목 가운데 온라인 헬스케어 기업 중에 텔라독이라는 기업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역시나 주가가 20%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0.9% 올랐는데요. 다우 30 지수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 다우 안에 있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빠지고 아마존이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1%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구글의 주가는 1% 강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소폭 하락했고, 애플의 주가는 0.42% 상승,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0.79%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의 하락을 딛고 오늘장 0.52% 반등을 했고요. 포드, 어제 이제 전기차 가격 하락 소식 계속 전해지는데 0.9% 하락한 데 반해서 GM의 주가는 1.2%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다시금 반등하는 가운데 에너지주도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2%, 쉐브론 0.93%, 또 코노코필립스가 3%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도 보면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올랐던 월마트 주가는 좀 쉬어갔네요.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달러 제너럴 등의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켰고, 반면 일라일릴리만을 제외한 헬스케어 쪽은 괜찮았습니다.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 상승했는데 어제 일라일릴리 3% 하락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1%대 추가적인 하락이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통신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버라이즌, 티모바일 등의 종목들 올랐는데요. 반면 디즈니의 주가는 좀 하락했습니다. 1.62% 소폭 하락, 그리고 넷플릭스도 0.3% 좀 조정을 보였고, 그동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나 싶었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도 3%대 좀 밀리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지나 싶었는데 바닥권에서 쉽게 탈출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느라 약간 말이 느려졌는데 다시 한번 맵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버크셔 사회의 주가 계속 오르네요. 입꼬리 잠깐 내리고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0.5% 추가적인 상승 보이면서 409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큰 종목, 그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잘 오른다라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주 가운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은 조금 1% 미만 하락을 보였지만 웰스파고 1.7% 강세, JP모건 0.65% 상승 보였습니다. 또 어제 좀 혼조를 보였었던 카드사 관련해서는 마스터카드가 주가가 반등을 보였고요. 비자도 좀 올랐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페이팔 등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본장에서는 좀 혼조세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아마도 엔비디아 이런 호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들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렇고 챙겨봐야 될 이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IS 이주환 대표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도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들은 꼴째님께서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지금 엔화로 3,200엔에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좋다고, 엔비디아 이렇게 딱 이렇게 좋다고 올려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슈퍼챗을 쏴주시는 유일한 우리 또 청취자 또 시청자분이 우리 철드는 꼴젤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미국 주식 커뮤니티 중에서 이제 미주미에도 많이 찾아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월모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면서요? 슈퍼챗 이런 거 나오면 감사합니다. 자, 제목 바꿔야겠네요. 엔비디아 또 하락인데 어떻게 바꿀까요?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급반등으로 피디님 정정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제목은 저희가 장 마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화를 내세요. 엔비디아 주가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상승했는데 어디서 하락이래? 이런 느낌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화내시지 마시고요. 어닝 잘 나오면 참 좋은 겁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하고서 대형개미님이 물어보셨는데 한 5분 전 정도로 돌리시면 제가 되게 흥분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 내용 이야기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심층 인터뷰 IS 이주환 대표와 함께 실적 얘기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나올 줄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건 알았지만 저는 숫자가 이렇게
220억 달러까지 넘어설 거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차익 매물에 대한 그 우려감인데 그 사실은 이제 그 현물보다는 그 콜옵션 물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콜옵션 물량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됐고 그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콜옵션 외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옵션은 이제 내과 같으면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하겠지만 외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 발표 전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콜옵션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시장 도성자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물량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게 나오면 한 7% 내외 정도의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7% 이상 하락을 급락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건 차익 매물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콜옵션에서 연계된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제 오늘 하락폭을 합치면 한 7% 내외되기 때문에 아마 차익 물량보다는 그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 실적에 대한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 황 CEO의 그 멘트를 보면 사실 실적 평가하기가 가장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오버슈팅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예전에는 좀 부풀려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적 발표 전에 한두 주 전에 했던 멘트들을 잘 곱씹어 보면 어느 정도 실적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또 그런 노출을 했거든요. 한 2주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떤 멘트를 했냐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에서 1년 안에 2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AI 반도체 모멘텀이 평균 한 67% 연성장하는데 이분이 거의 자신 있게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1년 안에 2배 이상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실적은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오늘 좀 주춤거릴 때 절대 이제 이쪽 부분을 가지고 뭐 매도 대응하거나 그렇게 우려스럽게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젠슨왕의 발언을 항상 그 엔비디아는 한 1, 2주 전에 발언을 유심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실적을 가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실적은 좋을 건데 가이던스가 과연 따라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그 젠슨왕이 했던 발언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커버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 보면 32배, 3배, 4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이게 10년 평균 그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 보면 32배, 3배, 4배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보면 작년 초부터 해서 거의 4배 이상 올랐는데 PER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EPS가 따라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PER이 20배 넘어가더라도 시장 전체에 EPS가 따라 오르면 강세장에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평균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은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혹은 닷금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매출의 이제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400% 이상 급증하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이를 쭉 봤더니 작년도 2023 회계년도 3분기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실까 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억 2천만 달러, 42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넘어서면서 2분기 지금 예상되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작년도에는 42억, 36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금 180억 달러까지 돌파했다라는 거겠죠? 제가 기사를 잘 읽었다면 해석을 잘 했다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이 184억 달러. 맞죠? 제가 보는 게 맞죠? 전체 매출이 지금 220억 달러를 넣었는데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4억 달러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체 매출만 보고 들어왔는데 뭐 매출이 한 240% 정도 늘었고 맞아요. 세부적인 실적은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여기 이것만 봐가지고는 네.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은 36억 2천만 달러보다 409% 증가했다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188억 달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0% 정도의 무언가가 늘어났다. 주가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한 250% 올랐나요? 주가를 만약에 작년 1월 조금 넘어서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네. 4배 가까이 올랐죠. 떨어지고 난 이후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 올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만큼 올랐는데도 PR이 동일하다는 거는 EPS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고 아.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PR이 얼마라고 다 놓고 그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EPS가 얼마나 따라오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해서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여부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도 섹터에서 이루어져가는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많이 따라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세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실적과 GDP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표, 물가 지표 노이즈가 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CPI나 PPI 지표가 노이즈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를 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로 부각되던 섹터들이 주가가 상당히 내려야 된다. 이런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 11월 달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뭐 자동차,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헬스케어 이쪽이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이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나왔을 때 그러면 자동차나 은행이나 헬스케어 섹터가 폭락했냐라고 보면 사실 이 종목들 오히려 더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를 받았던 섹터들이 어느 정도 폭락을 겪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견조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물가 지표 노이즈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걸 핑계로 삼아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했던 기술주나 성장주 유지에서 오히려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지금 현재 오늘 그 새벽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과 별반 차이가 없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2%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기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면은 물가 안정 혹은 물가 지표에 대한 그 반응 민감도보다는 이제 점점 더 아마 경기 전망이나 개별 기업의 구조적 성장성 실적에 주목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PPI 지표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해석을 한 레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하이투자증권의 장희중 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요게 뭐냐면 보시면은 CPI 지표가 중간 이렇게 내려오다가 코어 CPI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노이즈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보면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사실은 이제 급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반등을 하면서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나온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지금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고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안정화되는 속도가 좀 더 더디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높게 나오는 급반등 구간에서 코어 CPI가 노이즈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은 역으로 해석하면 경기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CPI를 이렇게 좀 끌어올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주택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최근에 보니까 식료품 가격에 대한 얘기도 월마트 쪽에서 하던데 여기에 더해서 유가가 다시 한번 WCL 기준으로 배럴당 $8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그 물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쪽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주택 관련된 지표에서 노이즈가 높게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보면 렌터보다는 주택 자가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좀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에너지 가격까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최근에 이제 유가가 80% 육박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잠깐 보면 네. 우려감을 증폭시켰던 이유가 1월 달에 오펙에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급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의견이 일단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본다면은 요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우디와 오페크 국가 내에서의 힘겨루기 도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FMCA가 자발적 감산이라는 부분이 거의 와해됐던 이유가 그 오페크 관련돼 있는 국가들의 오페크 탈퇴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잡음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발적 감산이라는 미명에 해서 실제로 보니까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달 넘어서 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왜 우리만 감산을 하냐라는 반발 의견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 공급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전략 비축률 재고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이 유가가 올라올 때 대량으로 전략 비축률을 방출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채워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겨울 시즌에 들어온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할 만큼 크게 노이즈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물가 관련돼 있는 노이즈는 중간중간 계속 나오겠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시장이 대하는 반응은 민감도는 예전보다 떨어졌고 실제로 거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섹터들을 오히려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놓고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보면 85불 이상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65불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65불에서 85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데 변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라면 미국 외에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거나 혹은 수요가 확대되면 그때는 이제 유가가 80불 넘어갈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노이즈에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1월에 발표됐었던 이제 소매 판매가 숫자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계절적 효과 아닌가. 우리가 12월에 돈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1월 달에 좀 덜 써야죠. 그렇게 맞고 네.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가장 그 합리적인 해석인데 네.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그 오버해서 나오는 레포트들이 좀 쏟아져서 저도 잠깐 간단히 언급드리면 일단은 이 1월 소매 판매가 둔화됐던 것은 사실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특히 그 온라인 판매 쪽으로 워낙 그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1월 달에 둔화적인 부분도 좀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소매 판매가 그렇게 크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시장을 좀 비관으로 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GDP 관련된 지표가 또 나올 건데 이 GDP 컨센서스 상향되는 부분을 좀 보면 우리 스스로 경기가 확장되거나 혹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지표가 상향되는 걸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홍콩증권의 이용원 연구원 자료인데 이 GDP 컨센서스가 시기별로 얼마만큼 증대되느냐 작년 초와 작년 7월 달과 그리고 지금 올해 1월 달 보면 2004년 1Q부터 4Q까지의 GDP 컨센서스를 보면 가파르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싶냐면 사실 이 지표만 놓고 만약에 우리가 주변 여건을 보지 않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런 정도의 반전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이 보던 지표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뭐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뭐 어쨌든 AI 모멘텀이나 특정 섹터에 기울어져 가지고 경기가 좀 확장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온화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분기별 GDP 증감률 컨센서스 상향을 보면 지금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올 2004년 1월 달에 들어오면 지금 보면 각 분기별 컨센서스가 거의 0.5, 0.1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2점대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GDP 컨센서스가 상향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골디락스 수준을 넘어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경기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팬데믹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아직까지 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확장되는 국면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표는 분명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GDP.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M7 종목이 이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뭐 M5다 혹은 이제 AI 모멘텀에 이제 국한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M7에 좀 주목했던 부분은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M7 이외의 종목들의 상황을 잠깐 보면 여기도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안 오른다고 얘기가 조금 어려운 이제 국면에 들어갑니다. 요 차트를 잠깐 하나만 볼까요? 최근에도 보면은 다른 그 M7 종목들 쉬어갈 때 다른 섹터들이 좀 올라오면서 항상 그렇죠. 좀 시소 그러니까 맞아요. 키 맞추기를 잘하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기술주들이 취해갈 때 소비나 유통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 실적이 물론 좋게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필소비재나 뭐 코카콜라나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이제 매기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 M7에 국한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M7을 제외하고 S&P에서 나머지 490개 여기에 종목을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실 이제 조심스럽게 경기가 연착륙에서 골디락스에서 어느 정도는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의심은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 현재 M7에 국한돼 있고 M7에서도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만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가는 특징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특징은 있죠. 그건 뭐냐면 러셀 2000은 여전히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 지수 관련돼 있는 쪽에서의 상승폭이 훨씬 큰데 그건 이제 아마 우리 증시도 좀 비슷한 경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은 증시가 전방위적으로 상승 모멘텀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 오른쪽에 이제 업종별 52주 신고가 비율을 잠깐 보면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연구원 자료입니다. 지금 IT에서는 64% 정도가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 산업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여기 정도까지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부동산, 에너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상승하는 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이쪽으로는 상당히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완연하게 불장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그 중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1월달에 디커플링이 좀 됐고 어떻게 보면 왜곡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할 때 상당히 조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실제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될 때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등락과 우리 증시의 등락이 대부분 디커플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번 주 다음 주 고비로 해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지금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에서는 동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52주 신고가 비율대로 주도 섹터들이 어느 정도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우리 증시에서도 대비를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증시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를 우리 또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1시 맞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1시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0km 강의실에서 하나증권하고 같이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뭐 어느 분이라도 오셔서 자유롭게 들으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입니다.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리고요. 주제는 AI 반도체 메가사이클 재무제표 활용법 그리고 투자의 심리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이지한 대표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세 분이 함께 뭉쳐서 또 무료 강연회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